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리별님께서 입에서 녹으면 쇠고기 아이스크림이네잉이라고 하셨어요. 아, 참. 네. 자, 그 다음에 이연옥님, 딱따구리라고 써두셨네요. 아, 딱따구리님이셨군요. 네. 자, 물텀벙님 모셨습니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더니 김동연이를 두고 한 말이네. 그러게요. 김동연이 경기도지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받은 게 적지 않을 텐데 참 은혜를 이렇게 갚네요. 뭐 좋게 생각하면은 그나마 좀 좋게 생각해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김동연 지사가 직접 원한다든지 직접 시켰다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괜히 과잉 충성을 하는 거다, 일 거다 라고 좀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싶네요. 제발 그러기를 바라봅니다. 그럴 거라고 제가 믿어볼게요, 한번.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흘러넘치는 탄핵 사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국회의원 12명 12인연대 윤석열 탄핵 열차 출발시켰답니다. 자, 드디어 탄핵 열차가 공식 출발했습니다. 계속 탄핵 열차 출발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공식 출발한 겁니다. 이제는 공식입니다. 국회의원 12명이 윤석열 탄핵합시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모임을 만들었고요. 이 모임에 국회의원들을 모으겠다. 라고 해서 출발합니다. 이분들은요, 앞으로 상당히 많은 난관을 겪을 겁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힘들 거지만 이들이 먼저 앞서 나갔기 때문에 검찰은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벌써 검찰이 눈을 불을 켜고 지금 뒤를 캐고 있고요. 오늘 황운하 의원도 포함이 됐는데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벌써 검찰이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죠.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진보당 외곽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계엄령 빌드업 중이라는 얘기까지 하세요. 실제로 계엄령 빌드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10월쯤에 10월 위기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윤석열이 10월 달에 이재명을 핑계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검찰이, 한동훈이 이재명 10월 위기설이라는 등 혹은 이재명이 검사 탄핵을 하는 것은 판결 불복을 위한 것이라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을 핑계 삼아서 10월 혹은 11월경에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그 계엄령 빌드업 중이다 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빌드업 과정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압수수색이 지금 여러 군데서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진보당 주변을 지금 후벼 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예요. 이제 윤석열 탄핵 열차가 공식 출범을 했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에 대한 탄압도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 결국 계엄령 운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탄핵을 막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정치는 탄핵이냐 계엄령이냐 이 싸움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판 승부가 시작된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자, 오늘 이 기사가 많이도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기사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가 주도를 했고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김준혁, 김정호, 강덕구, 문정복, 민영배, 박수현, 복기왕, 부승찬, 양문석 이들 국회의원 총 12명이 참가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하죠. 자, 이 기사는요, 오늘 여기저기에서 상당히 주요한 기사로 다뤄집니다. 누가 탄핵을 준비하는가? 라는 기사들이 막 나요. 이거는 적폐들 입장에서도 매우 민감한 내역인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저쪽 당 애들, 특히 친검 언론들도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생각보다 부정적이지 않아.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 것 같은데 펄쩍펄쩍 뛰는 수준 아니고 대체로 시니컬한 수준이지 분기 탱천한 수준은 또 아니야. 시니컬해 그냥. 한다고? 해봐라 테나 해봐라 뭐 이런 식이야. 원래대로 하자면 감히 어떻게 탄핵을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닌가? 그죠? 예, 참 기묘하네. 그죠? 자, 일단 오늘 있었던 이 기자회견 모습 제가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영상 길이가 17분 정도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짧게 한 6분 정도로 줄였습니다. 일단 내용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수원정지역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가칭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 제안 기자회견을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의 취지는 첫 번째로 윤석열 탄핵을 국회에서 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국회와 당장의 윤석열 퇴진 열망을 결집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윤석열 탄핵 이후 사회 대격 방안을 연구할 것입니다. 가장 많은 논의가 오간 것은 어떻게 탄핵을 실현할 것인가입니다. 탄핵은 아시다시피 소수가 아니라 200명 국회의원이 힘을 모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이 소수에 갇히지 않고 탄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아니만 생각하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다. 윤석열 탄핵을 준비하라고 생각하는 많은 의원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약속한 정당입니다. 조기 종식 방법에는 탄핵과 개헌이 있습니다. 저희는 무능, 포악, 매국 윤석열 정권을 끝낼 수 있다면 어떤 방법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보다 더 빠르게 윤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사법 방해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국기가 흔들립니다. 완벽한 탄핵 사유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 반환점을 돌기 전에 임기 말 증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저지른 국정농단, 총선 개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권 지지율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보다 더 낮습니다. 누가 봐도 사실상 끝난 정권입니다. 진실 규명과 파면만 남은 상태입니다. 탄핵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이 가장 먼저 왜를 맞는다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마음과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탄핵 준비 의원 모임은 바로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함께 준비합시다. 호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과 함께한 지난 3년여 시간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정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민주주의가 뿌리 뽑히고 경제가 무너졌고 민생이 그야말로 작살났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법위에 군림하면서 정치 검찰의 호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수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대통령 일가가 연루된 온갖 비리가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탄핵을 지체하는 것은 대통령 일가의 범죄를 감추는 시간만 늘려주는 꼴입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 국가의 존재 이유마저 사라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그리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 정부의 부재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세상을 떠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국회가 탄핵을 외면하는 것은 가족을 잃은 시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반헌법적인 사고를 가진 대통령과 참모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을 상습적으로 거부해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상권 분립을 부정했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 사고를 지닌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역사 전쟁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탄핵을 주저한다면 수많은 피와 땀으로 이뤄낸 대한민국의 영광은 사라질 것입니다. 탄핵 열차 이제 출발시킵니다. 그 종착역은 국민의 나라로 종결될 것입니다. 저와 3인당은 온 국민의 분노와 열망을 받아 안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만행과 이 폭주, 그것을 멈춰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화, 평화와 평등과 민주주의의 봄을 되찾겠습니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국민의 분노와 마음, 국회가 책임지고 먼저 광장에 앞서서 국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만이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 국회를 되살려내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탄핵을 주저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범죄의 시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회가 앞장서 탄핵을 준비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준비위원연대는 탄핵을 현실화시켜가기 위한 법적 준비와 참여의원 확대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 대개혁 과제도 착실히 준비하고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함께 하실 의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2024년 9월 11일 윤석열 탄핵준비위원연대 제안자 일동 고맙습니다. 예, 소리도 지금 잠시 고장이 났었죠. 예. 버퍼링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보니까 소리도 송출이 중단이 됐었네요. 예. 갑자기 동시 시청자 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되게 당황스럽네요. 예. 지금, 예. 되게 제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버퍼링이 걸리고 있는데 소리도 지금 잠시 끊겼어요. 예. 이게 뭔 일인지, 저도 지금 계속 다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 시청자 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네요. 되게 당황스럽고 저도 지금 되게 황당무계합니다. 지금 하필 어떻게 탄핵 얘기를 하니까 딱 이렇게 버퍼링이 걸립니까? 놀라운데요. 예, 화면이 지금 좀 늦게 돌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네. 야, 진짜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네요. 또 방송이 잠시 멈춘 것 같고요. 또 버퍼링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제 괜찮습니까? 예, 이제 괜찮네요. 와, 네. 야, 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야,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적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더라도 저는 또 계속 이끌어 가야겠죠? 네. 야, 이 탄핵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자, 오늘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탄핵을 준비하는 강경파가 누구냐 하고 이렇게 아예 이렇게 명단을 쫙 뽑았어요. 보니까, 이들을 손을 봐주겠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다? 예. 국힘당 쪽 반응이 그렇게 격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이렇게 오히려 노발대발 해야 할 것 같은데, 노발대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시니컬한 것 같아요. 자, 대체로 보니까 강한 역풍이다. 이렇게, 역풍 분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역풍 우려 속이래. 역풍이 우려될 뿐이지, 딱히 역풍이 강하게 분다든지, 이렇게 강한 표현이 별로 안 들어가. 오히려 검사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역풍, 역풍이 어쩌고 될 거라고 이렇게 강하게, 오히려 그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지. 윤석열 탄핵 나오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나오는 그 분위기는 오히려 조용해요. 자, 뿐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국힘당 쪽에서 오히려 탄핵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관 지금 한 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탄핵과 특검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 후보, 지금 후보로 나오시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 역시도 지금 공공연하게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이찍들이 아니 교육감 선거하는데 무슨 탄핵이냐 라고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 그렇게 심각하게 또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탄핵을 공공연하게 거론을 하지만 저쪽 당 애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을 하지 않아. 분명히 격렬하게 난리를 쳐야 정상인데 그렇게 격렬한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모든 정치적 사안에서 탄핵을 빼놓고는 거론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모든 정치 사안은요, 한쪽에서는 탄핵, 또 한쪽에서는 특검, 또 한쪽에서는 계엄이야. 이 세 가지를 빼놓고는 정치 사안에 거론이 되는 게 없어요. 거론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사실상 탄핵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탄핵이 되는 거, 실제로 될 것이냐 말 것이냐만 미지수일 뿐, 탄핵을 추진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 거야. 윤석열은 탄핵 소추가 될 거야. 언제 될지를 모를 뿐이지. 실제로 8명만 있으면 탄핵되는 거잖아. 게다가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었죠. 어떤 기사? 예, 시사인 보도를 보면은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다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했더니, 신뢰도 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 지금 현재 윤석열이 가장 낮게 나왔고, 심지어 박근혜보다도 낮은 상태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요. 지금 신뢰도 조사를 보면은 이게 지지도가 아니라 신뢰도, 그래도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신뢰도 조사를 보면은 지금 윤석열의 상태는 바닥입니다. 완전 바닥. 네. 자, 계속해서 지금
방해 공작이 계속되고 있나요? 예. 아, 참네. 그래서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이 예, 동시 시청자 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현재는 제 쪽에서는 버퍼링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 지금 유튜브 쪽에서 지금 방송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하이 참네. 탄핵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아이고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저는 꿋꿋이 몰고 가겠습니다. 아이 이렇게 방해 공작이 벌어지니까 탄핵 얘기 더 하고 싶어지네요. 그죠? 아니 지금 솔직히 여러분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탄핵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입장 차이는 있을지언정 탄핵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찍들 심지어 전에 윤석열 찍었다는 사람들도 탄핵 얘기 안 합니까? 다 하잖아. 탄핵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를 한다고 할지언정 윤석열 탄핵 얘기를 입에도 꺼내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없죠. 탄핵 얘기도 꺼내지 마 라는 경우는 없죠. 탄핵 얘기를 함부로 꺼냈다가는 몰매 맞는다든지 야 지금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라는 이상하게 쿠사리를 먹는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 예, 이미 상황은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탄핵이 기정사실화 됐다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 상황을 지도 알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가 탄핵 당할 위기에 있다는 걸 느꼈을 테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간에 탄핵을 회피하거나 막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게 뭐겠어? 지 딴에는 그게 계엄령인 거야. 결국에 조만간 탄핵이냐 계엄이냐 이걸 가지고 정면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라고 할수록 더 뚜렷해지는 겁니다. 저는 김민석 의원이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신원식한테 그렇게 물어봤었어야 했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계엄령 선포가 안 될까요? 자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안 된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그때 조금이라도 머뭇거린다면 예, 그건 한다는 얘기인 거지. 아, 그 얘기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좀 아깝네. 자,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힘당 쪽, 저쪽 당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은근히 바란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솔창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힘당 쪽, 이쪽 지지층도 사실은 은근히 탄핵을 바란다. 그래서 할 거면 빨리 해라. 민주당 니네들 탄핵할 거면 빨리 해라. 시간 끌지 말고. 아 진짜 니들 그렇게 일을 잘 못해? 그렇게 잘 못 싸워? 200석은 아니지만 200석 가까이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못 싸워?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들도 윤석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걸 느끼는 거지. 차라리 윤석열을 재빨리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국힘당 쪽 얘기를 제가 조금 해보면요. 얘네들은요, 윤석열도 민주당 쪽에서 뺏어온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이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옛날, 그러니까 2018년 이 무렵에는. 글쎄 뭐, 전혀 불가능한 거, 그때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건 아니었었죠.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윤석열을 빼와가지고 국힘당 후보로 만들었다며, 그래가 정권을 빼앗는데 성공했다며, 아, 지금도 민주당 쪽에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사람들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아, 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정권에 안 뺏기고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 뭐, 하려면 해.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 국힘당 얘네들은
한동훈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아니 솔직히 우리는 한동훈도 이제 못 믿겠다. 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온대요. 왜? 보니까 한동훈도 보니까 술 안 먹는 윤석열인 것 같더라. 이준석 말 맞다나. 술 안 먹는 윤석열. 가만 보니까 날씬한 윤석열 이런 말도 있대요. 그게 한동훈이다. 나중에 일 시켜보면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차라리 더 나아 보이는 민주당 쪽에서 누구나 데리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거론되는 게 누구냐? 첫째, 이낙연. 둘째, 김동연. 그러니까 이 사람들 꼬셔가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하고 싸움 붙이면은 지들이 이긴다는 거지. 자기들끼리 시뮬레이션 해봤대. 그랬더니 괜찮더래. 뭐 그러니까 그럼 할 테면 해봐라. 우리는 다 계산이 있다. 이런 태도인 거죠. 자, 이 상태라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탄핵이 기정사실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일단 윤석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윤석열이 심리적 탄핵 상태가 됐다면 빨리 진행하는 것, 멈추지 않고 빨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열은요, 이 탄핵 문제가 좀 더 무르익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계엄령 카드를 꺼내들 겁니다. 근데 그 순간 탄핵은 진짜 기정사실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는 이제 되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탄핵 열차가 출발하는 이상 우리는 끝장을 보아야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